안녕하세요. 한 대학교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년으로 은퇴하게 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저는 꼬마 때부터 시골에서 태어나 나무를 하나하나 베고 집안의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안일보다는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죠. 학교 창문으로 멀리 한 글을 엿보고 산속에서 공을 시키면서 배우다가 가족에게 발각되어 때로는 혼나기도 했어요. 여자가 공부를 해서 무엇 하겠냐 며 그저 요리나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어린 시절에 여선생님이 오신 후였어요. 시내에 있는 유일한 중학교에 부임하신 그분은 제가 부주의한 상황에서도 자세한 책을 읽는 걸 보시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죠. 순정아. 지금 당장은 쓸데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에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인생의 기회도 넓어질 것이며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못하게 하는 부모의 눈을 피해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이 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몰래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선생님 댁에 가서 국어, 산수, 도덕, 사회 등을 배웠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중학교 과정도 이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한테 들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댁에 가려다가 막 집을 나섰을 때였죠. 엄마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비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고 들키지 않겠다고 확신이 있다면 계속해라.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시켜주는 것도 다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라며 말했습니다. 기왕 한다면 메모까지 다 아가라고 하며 몰래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뤄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엄마를 만나셔서 순정이는 정말 똑똑하고 누구보다 예리하며 빠르고 또한 머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부디 어머님께서 신정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에 엄마는 한동안 고민하셨고 결국에는 저를 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빠는 몰래 집안일 하던 시간을 내주셨고 문제집 살 돈도 주셨어요. 그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제 앞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도 그런 엄마와 선생님께 보답하고자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한 번엔 선생님이 주신 유명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더니 거기서 딱 2문제만 맞췄어요. 공부 잘하는 3학년도 어려워하는 시험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게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넌 열심히 노력하는 힘까지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가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시험 성적을 보고도 모르게 이미 전국 수준이라 구라며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있던 립과 대학에 합격했어요. 너무 기쁘서 엄마와 선생님과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엄마는 기쁨에 눈물을 훔치셨고 선생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여자애가 혼자 서울에 올라가냐며 불만을 드러내셨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했다며 제 책들을 다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결심했죠. 오빠들은 아버지가 다 빌어도 저도 못 간다면 나는 갔어야 하는데 왜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짐을 싸서 새벽에 기차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선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집을 나가려고 하냐.
나가더라도 떳떳하게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떠나야 해. 지금까지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텐데. 라고 해서 결국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제가 가출하려고 했던 걸 아무도 몰랐고 선생님이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건 제가 순정 애한테 주는 대학 합격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에 1등을 한다고 했던 친구들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이런 큰 선물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순정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아버님께서 표현하신 딸이 되리라고요. 선생님께서 몇 차례 반복하신 강한 설득 끝에 결국 아버지께서 서울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선생님께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펑펑 울며 감사를 표시하자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갚으면 돼. 라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그럴 것이라 약속하고 대학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2학년 때 미팅이라도 해보자고 하는 친구들과 다니는 대신 공부와 학생과외에 열심히 투자했죠. 그렇게 1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사러 중학교로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 결핵에 걸려서 수업 중 피를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요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 앞에 편지를 남겨두셨다고 해요. 그 편지에는 서울로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제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순정아, 너는 언젠가 꼭 유난 의사로 뽑힐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으니 건강에 유의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뵀지만 선생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 누구에게도 말없이 떠난 거야.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뭔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어. 나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알아볼 만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방학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와야 했어.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서 다짐했어요. 그래, 선생님을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자. 그것이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나는 그때부터 정말 악물고 공부했어.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며칠씩 공부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책상에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진물이 적도 있었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주일치 주먹밥을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하루에 하나씩 말려서 먹었어. 반찬은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 한 가지였어요. 의학 용어들을 외우기 위해 다양한 연상법을 사용하여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옆에 2개의 외워야 할 단어를 메모해두고 이를 외우면서 또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인턴 시험과 레지던트, 내과 전문의 시험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통과할 때마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미국에서의 연수 기회를 얻은 것은 선생님의 덕분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순환기내과 교수가 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환자를 대해오고 새로운 의학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없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의사가 되었고 저는 그러한 역할을 영원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 모든 것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은 날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많이 떠올렸지만 만약 선생님이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며 딸의 이름을 선생님과 같은 선으로 지샀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마음이 넓고 예쁜 사람이 되길 바래서였어요. 어느새 딸이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딸도 의사가 되고 싶어 해서 의대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뵙고 싶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라며 말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진짜 내 인연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부끄럽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게는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니까 딸은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였고 크게 욕심이 없으며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야망이 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었기를 바랐는데 딸은 저랑 정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씁쓸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니 참 좋았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보지 않고 그 청년을 싫어하기 어려워서 일단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중등학교 교사였는데 매우 친절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위라는 것에는 불만이 있을 것 같지만 전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등학교에서만 가르치는 생각을 했던 것인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유아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인가, 교사 사위는 어린이들이 무슨 일이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큰어머니가 영향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시다고 2번이나 휴학했지만 큰어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많은 사람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자랑스러우셨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말 바르고 참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교사가 되기 힘든 시대의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랐을 텐데 요즘에는 교사가 되기가 어려운데도 힘차게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 쑥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지 마치 오빠가 교사인 것을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말이죠. 제게는 오빠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빠의 행동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핫한지 그래서 교사가 천직일 테니까라며 딸이 옆에서 응원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진 말을 하기에는 적절한 때였지만 너무 속물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큰 불만이 없었지만 문제는 제 딸이 더 근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청년의 마음가짐 하나만 보고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가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환자 진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식당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나와서 예약을 했나요? 묻더군요. 저는 상견례 예약을 했다고 말했고 직원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직원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카운터에서 감사합니다. 다시 벨이 울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고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익숙한 목소리였어서 카운터 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10살은 많으신 것 같은 여자분께서 우아하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앉아서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잡히는 듯 어디서 본 것 같아 가까이 다가갔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분이 미소를 짓고 그렇게 부드럽게 물었더니 한참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바라봤고 아무래도 낯이 익어서 그랬던지요. 또한 그 목소리의 억양이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유 선생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눈이나 얼굴형, 코 등이 선생님과 매우 닮았었죠.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선 선생님이 아닌가요? 하자 그분도 너 순정이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생겼네 라고 특별히 신경 쓰고 했던 화장이 다 무너지는데도 아랑곳 없이 선생님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그리웠어요. 한시라도 잊지 않았어요. 통곡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신정아, 정말 순정이 많네. 너도 살아있으니까 나도 널 잊지 않았어.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어. 그래도 기분이 좋구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보네요.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왔냐? 물으셨습니다. 성심 내용을 설명했고 선생님은 예약 명부를 확인하며 놀라셨어요. 네, 말씀하신 거군요. 저는 그 소식에 놀라서 내 딸에게 아실래요? 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곧 내 4학년 때 큰 어머니였다고 말했어요. 벌써 받아보지 못한 딸에 대한 미소가 너무 예뻤고 총명하다고 해서 놀랐어요. 정해진 걸 정해같이 따라하다 보니 그랬나 보다며 놀라셨어요.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회에 닮고 싶었던 분이 단지 선생님이라는 것에 놀라고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했고 그 분들과 함께해 놀랐어요. 당연히 내 딸도 놀랐으며 가장이 제 딸 이름에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해서 4학년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내 딸에 대한 시선이 어머니와 같아서 놀랐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늘은 계속 우리를 잊고 지켜보시고 있다가 저와 선생님을 이어주셨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선생님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처음엔 요양을 받으셨다가 다시 교사가 되어 결혼도 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과로하다가 몸이 악화되었는데 그때 마저 발이 문제였다고 하셨어요. 결국 교사를 그만두고 샵9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가끔씩 남편께서 경영하는 식당에 나와서 카운터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마침 내가 방문한 날이 시조카의 상견례로 제 딸과 함께 부부도 만나러 나왔었던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순환기내과 교수라고 하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기쁘게 생각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 몸은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불편하신 게 없으시죠? 라고 물었더니 다시 몸이 좋지 않아져서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의사가 유명한 교수라 그런지 2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되돌아와서 호흡기 전문 의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대학병원 내에서 인맥을 동원해서 선생님이 VIP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했어요. 일반 병실로도 충분한데 여기는 좀 어색해서요. 선생님,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닐 텐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께 보답할까 궁금합니다. 부모님만큼이나 영향을 주신 선생님의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쁩니다. 부담이 많았던 수술에 앞서 선생님은 몸이 많이 아프셨지만 초기에 암이 발견되어 적시에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선생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선생님은 제가 주치의로 선정되어 치료에 참여했고 항암약물로 호전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제가 최신 논문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바빠하지만 성실하게 도와준 저에게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함께 날 잡힌 아이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전이를 맡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완료하는 데 힘쓰는 것을 보시면서 저를 의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기쁘다 하셨는데 저도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힘들게 공부한 날들이 전혀 후회되지 않았고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부모님만큼이나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선생님도 그동안의 치료로 많이 좋게 해주셔서 곱게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사위는 저를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짓고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못 알아보고 이런저런 신뢰를 많이 했지. 미안하네. 내가 어느새 울책일 적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된 것처럼 살고 있었나 봐.
자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큰어머니 유산이 선생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네는 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들게. 아닙니다, 정무님. 저는 섭섭하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울용한가요? 아까와 습습게 당연하죠. 자한테 정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자와 선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딸과 사위가 우리 부부와 사동 부부에게 차례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골에서 나 홀로 자라며 9살 때까지 미나 주시고 오직 책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고 문제집도 주시고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께서는 제 사돈처럼 큰 어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제 딸도 사위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돈 내외도 제 사장을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을 붉혀 더 말씀하시자 박수가 터지며 그 가운데에는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딸과 사위도 눈물을 흘리며 책에 다가와 저를 안아주더군요. 행복한 딸의 결혼식을 오른발로 만들어 너무 미안했지만 그렇게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듣고 계시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군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같이 여행이나 다른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제도 그런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빕니다. 여러분, 4명의 회원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